이전 영상에서 만든 음성을 인식해서 생지를 피하는 게임을 수정하여 재미있는 요소들을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생지를 잡으면 점수가 증가하도록 만들 건데요. 이때 점수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변수를 알아보기 전에 컴퓨터의 동작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는 크게 키보드,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와 일을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결과를 출력하는 모니터와 프린터 같은 출력 장치로 나뉘는데요. 이 처리 장치 안에는 CPU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 보통 우리가 PC를 구매할 때 i5, i7이나 AMD의 라이젠, 애플의 M2, M3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일의 처리 속도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램은 컴퓨터가 켜 있는 동안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중앙 처리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일을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이 다 끝났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에 파일로 저장하죠. 그 파일이 바로 C 드라이브,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이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게이밍 노트북처럼 그래픽 처리를 많이 할 경우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픽 프로세서 유저라는 GPU를 사용했는데 이게 바로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서 현재 인공지능 처리 속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램에 모든 프로그램이 로딩되어 있는 상태라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많이 켜두면 점차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재부팅해서 초기화시키고 다 사용한 프로그램은 종료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는 동안 다양한 데이터를 램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때 메모리에서는 주소를 할당하게 됩니다. 주소가 있어야 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가 저장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끄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램은 임시 기억 장소임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만 기억하는 휘발성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일종의 상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변수는 바로 메모리에 저장된 자료의 위치를 가리키는 이름이고 주소는 자동으로 할당된다고 했어요. 스크래치에서는 리스트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1번지부터 할당되고 텍스트 코드에서는 0번지부터 할당됩니다. 이 변수에는 숫자나 문자,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저장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이전의 데이터는 날아가고 새로운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수의 종류에는 전역 변수, 지역 변수, 클라우드 변수, 매개 변수라고 있는데 스크래치에서 사용하는 전역 변수가 바로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변수는 내가 다른 스프라이트에서는 안 보이고 나에게만 이 변수를 활용하겠어 할 때 사용하는 변수가 지역 변수예요. 클라우드 변수는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획득하면 랭킹을 계속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클라우드 변수를 사용해 놓고 전 세계 친구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그 다음 얻은 점수를 기억해서 클라우드 변수에 계속 기억시켜서 랭킹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라는 거는 스크래치에서 또 내가 나만의 명령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함수라고 하는데 이 매개 변수는 바로 이 함수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데이터가 그 데이터 값만 받는 거고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스크래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생쥐를 만나면 게임 오버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반대로 고양이가 생쥐를 잡으러 다니는 프로그램으로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 이 생쥐에 닿았을 때 멈추는 코드는 잠시 이렇게 떼줍니다. 그러면 생쥐는 이렇게 랜덤으로 계속 임의의 장소에서 움직여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지 코드를 한번 변형시켜 볼게요. 현재 초기 값으로 설정된 이 코드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거 필요하죠. 다음 모양으로 바꾸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생지가 이 벽 끝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벽에 닿으면 다시 내가 튕겨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동작 블럭에 있습니다. 동작 블럭을 누르시면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벽에 닿으면 튕기기를 넣어주면 생지가 좌우로만 움직일 거예요. 고양이도 음성 인식이 잘 되는지 앞으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쥐가 좌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임의의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 회전각을 방향을 조정해 볼게요. 자, 방향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게 눌러주면은 지금 생쥐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죠. 생쥐는 왼쪽, 오른쪽 자유롭게 방향을 받아야만 내가 랜덤의 위치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현재 이 코드가 오른쪽 방향으로만 도니까 오른쪽 방향은 계속 내가 한쪽의 방향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랜덤의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왼쪽, 오른쪽의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줘야 돼요. 그 코드가 연산에 있습니다. 연산에. 자, 1부터 10까지의 난수라고 하면 이것도 음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랜덤으로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의 난수로 하면 왼쪽으로도 돌고 오른쪽으로도 돌고 코드가 수정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생쥐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무대를 자유롭게 이제 다닐 수 있게 변형이 됐어요. 자, 이 코드는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코드는 이렇게 블럭에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삭제돼요. 스크래치가 앞으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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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예, 만났을 때 이벤트가 아직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생쥐를 만났을 때 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변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내가 닿았을 때 점수를 1점씩 추가하도록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변수 블럭을 눌러주세요. 자, 변수 만들기를 눌려서 점수라고 할게요. 점수. 자, 점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처음에 점수는 0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초기 값을 꼭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시작할 때 항상 초기화, 점수가 0으로 초기화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에 닿았을 때 점수가 1씩 증가하게끔 코드를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 닿는다는 개념이 스크래치에서는 일 처리 속도가 밀리세컨드 초로 일을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렇게 닿으면 점수가 막 증가가 돼요.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점프 뒤로 점프 자, 닿았는데 지금 순식간에 24점이 됐죠. 그래서 항상 딜레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초 기다리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1점을 올리고 1초 기다리는 동안 생쥐나 아니면 스크래치가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 이제 이 이벤트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점프 뒤로 점프 뒤로 네,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 음성으로 제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점수가 하나씩 올라가는데 생지는 만나도 이 생지에 대한 또 어떠한 이벤트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지는 반대로 이 스크래치를 만났을 때 생지도 이렇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하든지 아니면 생지가 한 마리가 더 많이 복제가 되도록 하든지 그런 명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닿았을 때 생지는 닿자마자 다른 장소로 가도록, 이 장소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생쥐가 스크래치를 닿았을 때 항상 이 장소로 이동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벤트가 지금 여기서 생성되잖아요. 만약에 마우스에 닿았는가 하면 점수 포인트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끌어다가 놔두시면은 복제가 되고, 여기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1에 닿았다면은 지금 있는 생지의 위치로 이렇게 XY 좌표를 이동시켜 주는 코드로 많이 하실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점프, 점프, 뒤로.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닿았는데도 이렇게 점수가 증가가 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이벤트와 이 이벤트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얘가 먼저 닿았다는 걸 인지하고 이 위치로 이동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우스에 닿아서 점수를 1포인트를 올리기도 전에 이 작업이 먼저 수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이벤트가 형성됐을 때 이 생쥐한테도 명령을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보통 이벤트에서 신호라는 걸 줘요. 신호. 그래서 다른 개체한테 내가 명령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신호라는 개념이거든요. 신호를 잡았다. 잡았다를 생쥐한테 신호를 주면 생쥐는 잡았다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이벤트 블록에 있습니다. 여기 원하는 위치로 가도록 해주는 거죠. 잡았다 신호를 받을 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점프, 점프, 점프. 네, 이제 잘 가죠. 자, 점수도 잘 올라가고 이벤트가 제대로 잘 형성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오디오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성이 들어가서 계속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느라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되게 신나할 것 같습니다. 변수 활용을 더 해보기 위해서 누적 합계 구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깃발을 클릭하면은 합계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누적 합계라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데이터가 내가 입력받은 데이터에서 내가 만약에 10을 입력받았다고 하면 1부터 10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까지 증가되도록 1씩 증가되도록 증가하는 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증가하는 숫자를 num이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누적 합계는 처음에 초기 값이 무엇으로 지정해야 될까요? 당연히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0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숫자까지 합계를 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감지에서 이렇게 묻고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묻고 기다리기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뭐니라고 하면 여기에 입력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지은이라고 하면 이 대답이라는 장소에 이지은이 들어가 있죠. 스크래치와 엔트리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현재 값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스크래치에서는 클릭하면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1부터 어떤 숫자까지의 누적 합계를 구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5라고 대답하면 이 대답에 5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대답은 내가 입력받은 값 하나밖에 기억 못 하거든요. 아까는 내 이름이 기억돼 있었지만 내가 현재 5라고 입력하면은 이것도 데이터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어요. 이 대답은 그냥 바로 임시 기억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라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내가 1부터 증가시키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num이라는 변수예요. 그래서 num은 무조건 1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자, 1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5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몇 번 반복해야 돼요. 내가 입력받은 값까지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답번 반복하기를 해주고 현재 누적 합계에 무슨 값을 넣으면 돼요? 현재 1이니까. 이 num 값을 넣으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5라고 입력해보고 그러면 여기에 num에 1이 들어와 있고 현재 누적 합계는 0입니다. 그러면 num에는 1이에요. 근데 누적 합계에 num만큼 바꾸기를 하면 자 이렇게 1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 num은 어떻게 계속 1씩만 증가하면 되겠죠. 그러면 num이 2가 되면 현재 num은 2가 되었어요. 2가. 그러면 2를 현재 이 누적 합계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이 값에 2만큼 또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되고 또 1이 증가되면 이제 3이 됐으니까 6이 되고 또 1이 증가되면 4가 되고 또 4를 더하니까 이렇게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계산이 끝났다면 말로 몇 가지의 누적 합계는 얼마입니다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산에서 결합하기를 이용하면 돼요. 문자열을 결합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죠. 1부터 내가 대답받은 것까지죠. 대답받은 것. 그래서 1부터 5 그러면은 이제 이게 대답에 5가 들어가 있으니까 까지의 누적 합계는 결과값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변수에 있습니까? 결과값이 누적 합계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줘서 한번 해볼게요. 1부터 어떤 숫자까지의 누적 합계를 구할까요? 자, 10 하면 1부터 10까지의 누적 합계는 55라고 정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변수를 활용해서 변수에서 항상 초기값 중요하고요. 그리고 증가하는 값, 일씩 증가하는 값을 기억시키고 중요하죠. 자, 누적 합계 구하기를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면은 이거와 비슷하게 팩토리얼을 구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누적 합계 구하기를 했는데요.
누적 합계는 일씩 증가하면서 내가 원하는 값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이제 팩토리얼은 내가 입력받은 숫자에서 1씩 줄어가면서 1까지 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때 주의사항도 학생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보면 학생들이 수학으로 배우는 팩토리얼보다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무대를 클릭해 줄게요. 무대를 클릭하고 배경을 누르면 여기에 글을 적을 수 있거든요. T를 눌려서 클릭하고 한번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팩토리얼에 대한 설명을 적고 싶거든요. 팩토리얼 구하기라고 적었어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n부터 1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곱한 것을 팩토리얼이라고 한다고 지금 설명을 만들어 놓고요. 글자색을 검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어떤 자연수 n이 입력받는 값이겠죠?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스크래치는 여기 장소로 이동시켜 주고요. 자,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팩토리얼을 구하려면 팩토리얼의 결과값을 기억시킬 수 있는 변수와 또 1씩 줄어드는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변수 2개를 선언해 볼게요. 변수 만들기. 증가하는 값을 num으로 일씩 줄어드는 값을 num으로 기억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팩토리얼 결과값과 num의 값을 이쪽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설명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팩토리얼을 구하겠습니다.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의 누적곱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숫자까지 구할까요? 이렇게 어떤 숫자까지 구할까요? 라고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재생을 눌리면 팩토리얼을 구하겠습니다.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 누적곱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숫자까지 구할까요? 내가 만약에 5라고 하면 1부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까지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변수 내가 곱해줘야 되니까 이 초기값 결과를 기억시킬 수 있는 변수는 팩토리얼 결과값은 여기에 누적시켜야 되니까 0으로 하면 곱은 0을 만나면 무조건 0이 되니까 1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는 누적해서 계산한 값이 기억되고 그러면 어떤 숫자까지 구할까요? 내가 5라고 입력받으면 이 대답에 5 값이 기억되어 있으니까 num에 5로 정할게요. 그러면 이 num의 값은 5가 됩니다. 자, 변수가 현재 5가 됐어요. 5가. 그러면 이 num의 값이 num이 5니까 num이 1까지 곱해져야 되죠. 그것도 과제로 한번 제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팩토리얼 구하기.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의 곱을 말하는 거예요.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의 곱을 계산해주는 팩토리얼 만들기를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